윤 대리, 무릎 꿇고 사과해. 대연증권 로비에서 터진 오상훈 부장의 차가운 명령. 윤지아는 떨리는 몸으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흘러내리는 굴욕의 눈물. 그 순간 69세 시어머니 한미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당신네 회사 방침이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가방 속에 380억 원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69세의 한미자는 새벽 5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손때 묻은 냄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갓 지은 밥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미자의 손길은 여전히 야무졌어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부엌 한쪽을 따스하게 비춰줍니다. 미자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자를 젓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요즘 며느리 윤지아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지난주 통화할 때도, 그저께 안부 문자를 보낼 때도 뭔가 힘없고 지쳐 보였습니다. 오늘은 꼭 지아 얼굴을 봐야겠다. 미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반찬통을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 담았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미자는 여전히 지아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부엌 한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벌써 한 달 넘게 지아를 못 봤습니다. 전화로는 괜찮다, 잘 지낸다는 말만 반복하던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속이기 어려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 미자는 손을 멈추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대연증권에 입사했어요. 처음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며 온 가족이 기뻐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미자는 거울 앞에서 단정히 옷매를 다듬었어요. 검정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남편이 살아생전 선물해준 작은 진주 목걸이까지. 소박하지만 단아한 차림새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가방은 좀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했어요. 그 안에는 반찬통과 함께 오래된 증권계좌 통장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 한철수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철수는 아내 몰래 조금씩 돈을 모아뒀었습니다. 미자가 그 사실을 안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통장을 처음 확인했을 때의 놀라움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며느리 보러 갑니다. 미자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 사진에게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액자 속 철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였죠. 말수는 적었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깊었던 남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자꾸 스며들었거든요.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에게 맛있는 반찬 갖다 주고 얼굴이나 실컷 보고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하고 묻는 이웃에게 미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리 보러 서울 갑니다. 그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대학까지 나와 서울 큰 회사에 다니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기며 미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남짓한 거리였어요. 그동안 수없이 오갔던 길이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침묵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매일 안부 전화를 했을 지아가 요즘엔 며칠씩 연락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자는 가방 속 반찬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김치찌개가 식지 않도록 보온 용기에 넣어뒀고 다른 반찬들도 새지 않게 꼼꼼히 포장했습니다. 지아가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죠. 우리 며느리 요즘 제대로 못 먹고 있을 텐데. 미자의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지아야,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라. 시어머니가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 견디지는 말거라. 미자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비록 평범한 시골 아줌마일지라도 가족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아온 자신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버스가 서초동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대연증권 빌딩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리벽면에 반사되는 햇살이 눈부셨죠. 미자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던 작은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대연증권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미자는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이 끊임없이 주가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윤지아 대리를 찾아왔는데요. 미자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내선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지아의 모습을 본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왜 갑자기? 지아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왔다. 요즘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 같더라.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지아는 시어머니가 싸온 반찬 이야기에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부장 오상훈이었죠. 4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아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윤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상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아는 황급히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잠깐 가족이 와서. 하지만 오상훈은 지아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 근무 시간에 개인 일정이 우선인가? 미자는 며느리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지아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게 처음이었어요. 뭔가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부장님, 제가 갑자기 와서 그런 거예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어르신이시군요. 오상훈은 미자를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윤대리, 어제 박 과장님 건 어떻게 처리했지? 고객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나? 지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오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2억 손실을 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거지? 이때 로비 한쪽에서 정장을 입은 고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오상훈에게 말을 걸었어요. 부장님, 이분이 그 담당자인가요? 오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지아 대리입니다. 2억이나 날린 주제에 가족 만나고 앉아있네. 고객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지아는 두 손을 모으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또 다른 고객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인지 아시나요? 로비 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미자는 며느리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상훈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어요. 고객님들께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지아를 향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윤대리, 고객님들 앞에서 정중히 사과해. 지아는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오상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진심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잠시 멈추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당장.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다는 거죠? 며느리더러 무릎을 꿇으라고요? 지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장님, 그건... 하지만 오상훈은 단호했어요.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으려는 기색도 보였어요.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 오상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사표를 쓸 거야? 미자는 며느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5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지아였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하며 최선을 다해왔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지아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어요. 지아야. 미자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직장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 민수와 함께 꾸린 작은 가정을 위해서라도 이 일자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미자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참아온 분노, 평생 삼켜온 울분이 한순간에 솟아올랐죠. 이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었어요. 지아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미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 눈가에 맺힌 굴욕의 눈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미자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을 향해 사과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조용한 시골 아줌마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잠깐. 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로비에 울려 퍼진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단단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69세 노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상훈은 미자를 가볍게 흘겨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회사 업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회사 업무라고요? 미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회사 업무란 말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오상훈 앞으로 걸어갔어요. 비록 키는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용감한 할머니네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오상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미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이 업계를 뭘 알겠어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요? 미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요? 오상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미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설령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굴욕 주는 게 옳다는 건가요? 지아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서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오상훈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감정이 상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괜찮다고? 미자가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아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투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거 아니야? 그녀는 다시 오상훈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고객들도 그걸 알고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며느리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로비에 있던 고객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잘못 조언한 건 사실이잖아요. 미자는 그 고객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럼 당신은 담당자 말만 듣고 투자하셨다는 건가요? 본인은 아무 공부도 안 하고요? 날카로운 지적에 고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르신, 지금 고객님께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오상훈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미자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례하다고요? 제 며느리를 무릎 꿇리는 게 예의 바른 거고 그걸 말리는 게 무례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40년 넘게 장사를 하며 쌓인 경험과 노련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미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익이 나면 함께 기뻐하고 손해가 나면 함께 아파하는 거지. 한쪽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사업이에요?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미자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아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도 남편도 누구도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회사 내부 문제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상훈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자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라고요? 그럼 회사에서는 직원을 이렇게 대하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회사 같아 보이세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심하다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요즘 직장이 다 저래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자는 이런 반응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 며느리가 5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지아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자는 며느리의 눈 속에서 5년간 쌓인 고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참고 또 참으며 버텨온 세월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지아야, 일어나거라. 미자가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있는데 누가 감히 내게 무릎 꿇으라고 하느냐. 하지만 오상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르신,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현실을 보세요. 윤대리가 잘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는 지아를 향해 다시 명령했습니다. 일어나지 말고 제대로 사과해. 아니면 정말 사표 쓸 각오를 해야 할 거야. 그 순간 미자의 마음속에서 결정적인 무언가가 움텄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느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가방 속 깊숙이 간직해둔 그 오래된 통장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의 단호한 모습에 잠시 당황했던 오상훈이지만 곧 다시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자를 내려다보았어요. 어르신,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대연증권이에요.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 고객들도 하나둘 오상훈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손해본 건 우리인데.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미자의 말에 공감했던 사람들도 점점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끼며 뒤로 물러섰어요. 결국 돈 문제였거든요. 감정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오상훈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고객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셨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워요. 윤대리가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투자를 권했거든요. 지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지아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오상훈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변명하지 마. 사실이잖아. 내가 제출한 보고서 봤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충 써놨더라. 미자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아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상훈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와 맞서다가는 자신들도 피해를 볼 수 있었어요. 미자는 이런 분위기를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미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고 고객에게 손해 끼친 적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오상훈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기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실력 없으면 도태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는 지아를 향해 다시 명령했어요. 윤대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서라도 써라. 각서까지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정말 도가 지나쳤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모자라서 각서까지 쓰라니. 며느리가 노예도 아니고 무슨 각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상훈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게 싫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오상훈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는 거죠. 어차피 이런 실력으로는 여기서 오래 버티기도 힘들 텐데. 지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자는 며느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자신은 그저 시골에서 온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거든요. 이런 큰 회사의 권력 구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지아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일로 인해 가족들까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안 돼. 미자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 지아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거니? 하지만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고객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오상훈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르신도 계속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상훈이 경고조로 말했어요. 이제 보안요원을 부를 수도 있어요. 회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요. 실제로 멀리서 보안요원들이 이쪽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리 정의로운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힘과 권력만이 진리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윤대리, 오상훈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10초 안에 결정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각서 쓸 거야. 아니면 사표 쓸 거야. 그는 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9, 8.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자신의 존엄은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평생 이 굴욕을 안고 살아야 하고 사표를 쓰면 가정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765. 미자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통장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돈이 이런 권력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432. 잠깐.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상훈도 카운트를 멈추고 미자를 바라보았어요. 뭐 더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그 돈을 조용히 묻어두려고 했던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이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말이에요. 1. 오상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났어요. 지아는 눈을 꽉 감고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5년간의 직장 생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생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됐어. 시간 끝났다. 오상훈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윤대리, 이제 선택해. 무릎 꿇고 사과할 거야. 아니면 사표부터 쓸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가학적인 즐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동물을 가지고 노는 고양이 같았어요. 미자는 가방끈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남편 한철수가 남긴 그 통장이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꺼내야 할까요? 40년 넘게 비밀로 간직해온 그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 지아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용기 있게 나서 주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지아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지아야. 절대 안 돼.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죠. 오상훈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계속 방해하시면 정말 보안요원 부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멀리서 보안요원 2명이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었어요. 주변 고객들도 점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우리 시간도 소중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끌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동정적이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질리면 금세 외면해버리는 법이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오상훈이 더욱 우세한 입장에서 말을 이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윤대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는 지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어서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지아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몸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상으로 남겨져서 인터넷에 퍼질 거라는 생각에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지아야. 미자가 다급하게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온 가족이 이 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굴욕을 참는 게 나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그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를 로비 밖으로 데려가려는 것 같았어요.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어서요. 방해라고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며느리가 당하는 이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어요. 오상훈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윤대리,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반찬통들 사이로 오래된 통장이 보였습니다. 남편 한철수가 평생 모아둔 그 돈이요. 하지만 정말로 이것을 꺼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 됐어요. 지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제가 사과할게요. 그녀의 무릎이 바닥에 완전히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자의 머릿속에서 지난 4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소박한 행복들,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쁨, 그리고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해온 세월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잠깐. 미자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전에 없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상훈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또 뭐예요? 오상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예요. 보안 요원, 이분을 밖으로 모셔드리세요. 보안 요원들이 미자에게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미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남편이 조용히 묻어두라고 했던 그 비밀을 이런 식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게 옳을까요? 지아의 무릎이 완전히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그녀의 영혼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의 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존엄이었어요. 미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이 그 비밀을 꺼내야 할 날이었어요. 잠깐만요. 미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떨림이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40년 된 대연증권 계좌 통장이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오상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미자가 꺼낸 허름한 통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은행 통장 같아 보였거든요.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미자가 통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한철수 명의로 된 대연증권 계좌예요. 제 남편이 4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오상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40년 전 통장이라고요? 그게 지금 뭔 소용이에요? 몇십만 원이나 들어있을까? 주변 고객들도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가진 오래된 통장이라니.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되겠어요? 몇십만 원이라고요? 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장님, 대연증권에서 일하시면서 고객 정보 조회는 할 수 있으시죠? 그녀는 통장을 오상훈에게 내밀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철수 명의로 된 계좌 말이에요. 오상훈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는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호기심이 생겼는지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김대리, 이 계좌 좀 조회해봐. 몇 분 후 컴퓨터 앞에 앉은 김대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부장님.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야, 빨리 말해봐. 오상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자신이 본 숫자가 정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게 잔고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오상훈이 직접 컴퓨터 화면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화면에 떠 있는 숫자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상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38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말이에요. 40년간 조금씩 투자하고 재투자하며 불어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대연증권을 통해서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상훈의 표정 변화를 보고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가 물었지만 오상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대연증권에 조금씩 투자하면서 말이죠. 주식도 사고 펀드도 가입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굴렸습니다. 380억이라고요?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골 할머니가 380억의 주인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상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80억 원이면
대연증권의 VIP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이었어요. 이런 고객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고객의 며느리를 자신이 무릎 꿇리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 계좌가... 지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평생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돈은 가족을 위한 거라고. 정말 필요할 때까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자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380억 원의 위력이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순간이었어요. 부장님, 미자가 오상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말을 들어보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그냥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대연증권 최대 고객 중 하나였어요. 오상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오해가... 하지만 미자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오해라고요? 제 며느리를 무릎 꿇리려던 게 오해라는 거예요? 주변 고객들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몰랐네요. 380억이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까까지 지아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존칭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녀는 로비 전체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상훈이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미자는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 일들은 뭐였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제 며느리가 5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아세요?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나와서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당신들의 방식이에요? 지아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상황이 급변했지만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거든요. 시어머니의 숨겨진 재산, 그리고 급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까지. 미자는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아야, 이제 일어나거라. 더 이상 무릎 꿇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눌린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로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지아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상훈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라기보다는 380억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미자는 그런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40년간 장사를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죄송하다고요? 미자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돈이 없었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미자는 한 발 한 발 오상훈에게 다가갔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상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380억 원의 거대 고객 앞에서는 그도 그저 작은 직원에 불과했거든요. 미자는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객들, 직원들,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모두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셨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돈이 있으면 극진히 모시고 돈이 없으면 무릎 꿇리는 곳.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무릎 꿇을 때는 아무도 말리지 않더니 제가 380억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군요. 날카로운 지적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상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 대리를. 하지만 미자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오해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걸 오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이 더욱 활발하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들이 인터넷에 퍼지면 대연증권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게 분명했어요. 미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계속 찍으세요.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어머님, 제발. 오상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미자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이라고요? 제 며느리가 무릎 꿇을 때는 제발이라는 말이 통했나요? 그녀의 반박에 오상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때 로비 한쪽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연증권 지점장 박진수였어요. 380억 원 고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요? 미자는 박진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점장님이시군요. 잘 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당신네 부장이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는지 말이에요. 그녀는 오상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며느리를 무릎 꿇리려고 했어요. 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VIP 고객의 가족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오 부장, 이게 사실인가? 하지만 오상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이냐고 묻지 마세요.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봤고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박진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지만 미자는 형식적인 사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리 문제가 아니에요. 미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인간성의 문제예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도 남편도 아무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이제 제가 요구할 게 있습니다. 미자가 박진수와 오상훈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첫째, 이 사람이 제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오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둘째,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자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제 며느리가 당한 그 굴욕을
이 사람이 똑같이 당해보는 거예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자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미자가 오상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명령했어요. 당신이 제 며느리에게 시킨 그 짓을 이제 당신이 해보시오. 오상훈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건가요? 어머님, 그건 박진수가 중재하려 했지만 미자는 단호했어요. 안 된다는 법 있나요? 제 며느리한테는 당연하다고 하더니 부장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오상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무릎을 꿇으면 자존심이 구겨지고 거부하면 380억 고객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에서의 입지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어요.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상훈이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권력의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상훈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권세를 부리던 부장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더 크게 말하세요.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한테 요구했던 것처럼요. 오상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큰 소리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변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지아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오상훈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라니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일어나세요. 미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상훈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을 때 그의 정장 무릎 부분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박 지점장님, 미자가 박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장을 하는 회사에 제 자산을 맡겨둘 수는 없겠네요. 박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380억 원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이었거든요. 어머님, 잠시만요. 박진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 부장은 즉시 보직에서 해임하고,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신뢰가 깨졌어요.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게 낫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80억이라는 거액이 다른 증권사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였어요. 대연증권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일이 소문나면 다른 고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박진수가 거의 애원하는 수준으로 말했습니다. 오 부장은 완전히 퇴출시키고 윤 대리는 본점으로 승진 발령을 내겠습니다. 지아가 깜짝 놀라며 지점장을 바라보았어요. 본점 승진이라고요? 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본점 근무는 지점 직원들의 꿈이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좋습니다. 미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진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오상훈 부장은 즉시 해임하고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없게 할 것. 오상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권이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둘째,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자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제 며느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직장을 만들 것.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자산을 모두 빼겠습니다. 박진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상훈은 해임되었고 지아는 본점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어요. 대연증권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미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돈이 자신을 지켜준 게 아니라 자신이 지킬 것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아는 본점에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존중해 주었고 상사들도 합리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지켜준 자존심 덕분에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지아는 남편 민수와 함께 전주를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상을 앞에 두고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지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고맙긴.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뭘.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며느리의 밝아진 표정, 그리고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돈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으신 거예요? 미자는 잠시 멈춰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조금씩 모은 거란다.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네요. 지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은 별로 안 했지만 늘 가족 생각을 하고 계셨지. 그녀는 잠시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미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아와 민수가 귀를 기울였어요. 돈이 우리를 지킨 게 아니야. 우리가 지킬 걸 위해 돈을 쓴 거지. 깊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의 존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날 밤 미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잘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지켜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의 평화로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미자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던 자신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꿔놓았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며칠 후 대연증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자의 용기를 칭찬했고 직장 내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전주에서 조용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일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한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건 단순합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는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면 작은 용기라도 내어보세요. 그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